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작가의 자폐증은 없다 시간입니다. 네,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저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언어의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폐증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대인관계 장애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는 언어의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언어의 장애 보면은 언어의 장애란 거의 모든 자폐증 유아에게 수반되는 특성이다. 자폐증 유아가 나타내 보이는 언어장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랬어요. 자, 언어의 장애란 거의 모든 자폐증 유아에게 수반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어의 장애라는 것은 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말은 제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자, 이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조차가 인간의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함께 연합해서 나타나는 표현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 언어라는 측면들은 정신과 뇌, 정신은 생각, 감정,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 기억과 뇌의 총체적 활동, 그리고 이 뇌와 연결되어 있는 제 소리,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성대. 그 다음에 혀의 움직임, 혀 끝, 예, 그쵸? 혀의 중간, 혀 뒤. 이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죠? 입술이 움직여서 우리가 마바빠파 이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쵸? 나다 따라 사사타, 이거 혀 끝. 차차차, 혀 중간. 카카카앙, 혀의 뒷부분. 이거는 이제 목청으로 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목청이라든지 각종 구강 구조가 온전하게 있었을 때, 그리고 뇌와 연합이 됐을 때 언어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증이라는 것은 전반적 발달 장애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인지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인지적 언어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정서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정서적 언어 활동,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서라 그러면 감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기억, 또 과도한 기억의 능력이 발달됐다 그러면 자기가 기억에 있는 것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기억에 대한 표현,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상호작용되면서 전개되는 인간 정신활동의 표현과 이해,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전반적 발달장애가 나타났다 그러면 당연히 언어장애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면에서 이 아이가 입술이라든지 혀라든지 우리가 그 조음장애, 그래서 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 조음장애라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음성장애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뇌에서 어떤 뇌 발달 부분이 지연되어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정신 발달이 지금 지연되어 있는가, 이걸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겉으로 보여서 언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조건 언어 치료,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기초 발달이 된 다음에 이제 언어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전반적으로 언어 발달이 늦는데 특히 언어 이전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즉 옹알이, 모방이나 흉내내는 행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태아기 발달 지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가 반짝반짝 짝짝꿍 이런 거를 12개월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빠른 아이들은 8에서 이제 12개월, 뭐 늦으면은 뭐 요게 12, 14 요 개월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발달 수준이 태아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옹알이나 모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이랑 같이 반짝반짝 짝짝꿍 곤지곤지 이런 모방 활동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소리를 따라할 수 있는지, 자 보자 맘마맘마맘마 바바바바바 했는데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고 눈맞춤도 못한다 그러면은 아이는 발달이 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거기서 발달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상 발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이제 아이의 재활 방향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어의 이해력이 부족하며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말보다 상대방의 손목을 끌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발달이 안 되면 당연히 이런 행동을 해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그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를 표현하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발음기관, 그러니까 조음기관이나 음성기관을 통해서 이게 표현돼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달이 지연됐다 그러면은 아이들은 손목을 끌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말로 해야지 하면서 말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상황에 적합한 언어 활동을 주면은 아이가 이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언어가 시작되더라도 남의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이 반향어는요, 일반 아이들 발달 과정에 나타나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정리한 사람이 아마 자녀를 안 키워본 것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키워봤다라면은 발달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반영어하는 시기가 있구나. 예? 그러니까 엄마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 아빠, 뭐 오리, 그러면 오리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가 이제 질문에 답변하는, 그래서 질문에 답변하는 또는 물어보는 이런 발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그 적극적인 언어 표현과 그리고 상호작용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대명사의 혼동이 심해서 나, 너, 우리 등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그 나, 너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이름이 뭐 선이다 그러면 선이 화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나 화났어? 나는 선이라고 누가 계속 불렀기 때문에 그 선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그거를 나라고 한다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나, 너, 우리. 그쵸? 그래서 이 단계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런 특성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발달 수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을 하더라도 문장으로 구성하기 어려우며 문장으로 구성되는 언어 발달은 쉽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아이들이 일어문식이 엄마, 까까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엄마 우유, 엄마 까까, 엄마 맘마 이렇게 말하다가 엄마 맘마 줘, 엄마 맘마 줘, 엄마 깎아 줘 하다가 엄마 깎아 주세요 이렇게 발달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네, 그리고 억양 발음 등이 비교적 고음으로써 괴상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기들이 높아요, 소리가. 제가 학교 교사도 해보고 이 장애 아동들 재활을 다 해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행동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 집중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발달되기 때문에 움직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처럼 아이가 언어 발달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언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예?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다 발달 과정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발달 과정에 있는 모습이 고착화되고 그게 장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의 특성이다 그러고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을 보면은 발달의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이상 발달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발달이 그 상태에서 멈추다 보니까 이 발달의 변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폐아의 특성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에서도 자폐증은 없다라는 게 뭐냐면 스스로 다른 병 해갖고 이 병의 증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 발달 지연이 있음으로 인해서 발달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불균형, 이상 발달 지연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것이 이상 발달로 약간 발달의 변형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발달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그게 고착화돼서 그 발달이 아주 거기서 정착된 상태가 심화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자폐아의 특성이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인 모순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 그래서 자폐증에 대한 허구와 진실 그리고 과학적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또 자폐증 원인 규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자폐증은 치료된다, 제가 이런 책을 집필을 했는데, 또 자폐증 발달장애 100일 만에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책도 제가 출판을 했는데요.
이론의 모순이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믿었잖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잖아요.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라는 주장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아주 뭐 법정에서 재판까지 받고 했지만 결국엔 지구는 둥글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처럼 자폐증 이론이 처음부터 이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을 가중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저도 치료 특수교육학과에서 강의를 해보고 했지만 학생들한테 혼란을 가중한 거예요. 학생들은 모르니까. 예? 근데 저처럼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임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그 발달장애 아동들, 비장애 아동들, 비발달장애 아동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이게 발달 지연, 이상 발달, 발달 불균형의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론화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제가 집필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정말 제가 참 힘겨웠어요. 제가 대한민국 신지식인으로 선정이 돼서 대한민국 정부 부처 장가상까지 받았는데 정말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이 한국의 기득권들의 아주 그 공격, 예? 이게 굉장합니다. 진짜 한국 정치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한국이 굉장히 한국인들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서 싸우고 이런 것이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의 자유.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비판. 그럼 비판하는 사람은 죽여버린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발전을 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계나 이런 데 보세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한 서태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중퇴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그 문학의 어떤 그 음악의 장르를 밀고 나가는데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나요? 뭐 진짜 사탄의 뭐 노래가 아니냐 막. 결국에는 베이징대 석자 교수로 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리 사회가 정말 창의적이고 열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학문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만 가지고 앵무새처럼 답습하면은 그 교수가 아니죠. 그렇죠? 앵무새들이죠. 앵무새들. 예? 진정한 교수는 뭐예요? 비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도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예? 자기 얘기를 하면서 그냥 비판만 하더래요. 비판만. 저기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훌륭한 강의였다.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고 내가 비판적 능력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전개 나가는 것이 학문인데 학문이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폐증의 이론들이 그냥 그동안 답습해왔던 이론 그대로 전개해왔던 안타까운 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폐증은 없다라는 책을 계속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이거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